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 시티 아파트가 또다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 청약 5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협상에 성공한 정비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증액된 공사비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내고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자 조합원들의 반발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0, 50대 등 중장년층들이 30대가 장악한 새 아파트 청약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자금력과 높은 청약 가점을 무기로 새집 장만과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최근 서울 신축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10% 가까이 오른 건데요. 실제로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렇게 치솟는 월세는 공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월세,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자, 이런 시장의 흐름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사실 월요일은 원래 피곤한 날이다. 이런 말들이 좀 따라 붙곤 하죠. 하지만 이 월요일, 이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고민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저와 함께 확 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에도 부동산 고민 그리고 부동산의 전망 함께 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좀 속 시원한 답변 드리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동산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 별별 일들 너무너무 많고 부동산 시장도 좀 얌전히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부동산 시장도 변동성이 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대체 우리가 어떤 전략 취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고민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창구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보기 전에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잡고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과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모든 정보들 다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이 대체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폭락을 거의 지저댈 정도로 떠들어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고장난 시계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역시 또 상승론자들이 나타날 시기가 또 도래했습니다. 역시 고장난 시계처럼 상승론자들 또 지저댈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이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주는 유튜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상승하면 또 상승만 보여주는 유튜브의 그 AI 그 시스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는 더 시쳇말로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냉정하게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정보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오히려 본인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정보를 보시더라도 냉정하게 좌와 우를 보시고 상승과 하락 두 개를 보시면서 냉정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내가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가 좀 궁금하니까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과연 2027년까지 3, 4년 동안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냉정한 판단을 해보고자 2020년까지 아파트 분양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점 찍으면서 제가 이 강의를 끌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들 상승할 때 내 거 하락하는 거 그리고 내 거 가격이 그냥 조정만 받고 유지되는 걸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할 때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데는 그냥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요. 항상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 보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특정 지역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특정 지역만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주요 지역, 그 다음 더 멀어진 지역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냥 탄탄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 집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하나의 주택 주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투자의 요인이라는 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가지고 투자의 개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치 사회적인 악의 축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가 주택을 단순히 거주만으로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어디엔가는 축적, 파킹, 우리가 주차장만 파킹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산도 파킹을 하는 거거든요. 파킹을 하는 것이 꼭 은행만이 아니고 꼭 주식만이 아니고 꼭 금, 달러만이 아닌 거라는 거죠. 부동산도 하나의 파킹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고 전 세계 부호들이 과연 가난하든 어떻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갖고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죄악시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여유가 있을 때 부동산을 좀 더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게 죄악시 된다면 나 말고 내 자식 그리고 내 자식 말고 내 손주가 가져가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든 부동산이 투자 개념이 그래도 죄악시 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예비하는 수단으로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 지금 현재 저 차 대표가 보는 현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하고 무조건 내 집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랍니다. 비용 인플레이션 또는 비용이 밀고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과연 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냐? 자,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금값이 급등한 이유를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생산되고 멀쩡하게 소비되는 금값이 18만 원, 20만 원에게 40만 원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의 물가가 왜 올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화폐를 매년 발행하고 있고 또 최근 화폐 발행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화폐 직접적으로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있겠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도 같이 이 화폐의 발행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화폐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 많이 나온다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인건비의 상승은 결국은 물가를 상승을 시키겠죠. 물가.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물가, 건축비, 원재료비가 상승한다는 건 곧 건축비의 상승이 온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 비교할 OECD 국가 비교할 때 최저 시급을 많이 비교하게 되죠. 시간당 얼마냐? 최저 시간당 얼마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직전 해도 6,470원이었습니다. 시간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에 한 해 동안에 올린 시급이 16.4%고요. 2019년 다음에 올린 게 10.9%. 두 개를 보태면 그냥 27.3%인 것 같지만 올린 거에서 10.9%를 더 올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9% 정도를 올린 거죠. 그리고 한번 문재인 정부가 떠날 때 최종적인 시급을 보면은요. 2017년에 6,470원 하던 게 2021년에는 10,000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9,160원 시급이요. 그래서 2017년과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간에 이 41.6% 약 반올림하면 42%가 이 시급이 올랐습니다. 결국 이 시급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 식당이든 치킨집이든 아니면 뭔가 그 노동 현장이든 시급이 올라간다는 인건비가 급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갔다라는 건 결국은 내 생산 비용이 늘어간 부분이 있는데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나요? 올라간 금액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 물가 상승, 건축비 상승, 결국은 침묵기. 가격을 올리고 인건비를 올렸으면 바로 내 분양가를 높이고 내 물가, 내 상품의 가격을 높일 수가 없죠. 침묵기. 한편으로는 이걸 뭐 눈치 보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눈치 보는 시간. 눈치는 누구죠? 결국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바로 올렸다고 바로바로 올릴 수는 없는 그러한 현상, 어떤 시간적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적 지연이 일어난 거죠. 침묵기. 저는 이 지연기를 침묵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침묵하고 있다가 건축비 내려갑니까? 내년 내후년에 건축비, 인건비 한번 올라가고 인건비 내려가나요? 내려갈 수가 없겠죠. 침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분양가, 공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가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가도 항상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 이렇게 보면은 이 돈이 많이 발행이 되거나 이자가 낮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나눠 가지고 뭐 시장에 돈이 많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발행하는 시점에서 만 3년만 참고 있다가 침묵 기간을 저는 보통 2, 3년 보거든요. 3년 기다렸다가 돈으로 왕창 주식을 사가지고 1년 지나면요. 아무런 호재도 없이 아무런 실적도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르고 서죠.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실적도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하시는 분 있으면 이 다음 기회에 또 돈이 왕창 시장 나오면 3년 꼭 기다렸다가 사시고 주식상 잊어버리지 말한다. 1년만 기다리면 오릅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고요. 부동산에서는 가격, 인건비 바로 올릴 수가 없다. 어떤 분양가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국민적 비난과 비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슬쩍 죽게 생겼으면 올리게 돼 있죠. 그래서 분양가는 상승하겠고요. 어떤 지역은 분양가가 상승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것도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과거 이렇게 2017년과 21년 사이에 41%의
인건비가 상승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금씩 올린 부분이 3년 동안 내년 2025년 시급이 1030원, 드디어 10,000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3년 동안 약 평균 3%씩 9%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2017년 대비 약 55%가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이제 만약에 그동안 침묵기, 눈치 보는 시간이 끝났다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분양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시기에 도래를 했다.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특성상 2, 3년은 계속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2024년과 27년은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면 집 분양가만 오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런 상승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서 시천말 넘어 똘똘한 한 채 지금 사놨다가 언젠가 좀 효과를 보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거나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도시에서 먼저 나타나겠고,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2024년 말에서 2026년 정도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주요 지역으로 내려가는 건 27년에서 28년 정도, 그리고 2030년이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꼭지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28년에서 9년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분양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냐? 아니죠. 분양가가 가격이 유지되는 지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죠. 그래서 새 아파트는 분양가는 상승했지만 안 팔리겠죠. 그리고 주변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결국 주변 가격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거나 미분양 처리가 되겠죠. 그런 지역은 인구의 증가가 없는 지역, 특별한 어떤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공장 아니면 상업지역,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유지되고, 너무 비싸게 되면 기존 아파트에서 머무르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이런 지역은 투자 효과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서서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곳, 분양가는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공급에 대한 실패가 이루어져서 미분양의 무더움 속에서 빠져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에 가가지고 줍줍이 하러 가는 사람들 행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방송 보고 아니면은 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버스 타는 비용 100만 원 내고 가가지고 줄줄이 굴비 사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죠? 결국은 폭망 이런 데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가격이 하락되는 지역의 분양가가, 미분양분은 어떻게 되죠? 전세라든가 임대로 견디고, 그나마 임대 나가면 괜찮은데 나가지 않으면 결국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경매라든가 이런 공매라든가 해서 낮은 가격으로 처리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거나 앞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멸 과정을 걸 텐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유령화, 아무도 안 사니까 유령만 산다 해서 유령화되거나 공실화, 비어있는 집이 많다, 공실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라는 시장을 봤을 때 2024년과 27년까지 서울이라는 시장을 때는 일단은 주요 지역, 핵심 지역이겠죠. 핵심 지역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이런 데는 주요 지역, 이런 핵심 지역과 주요 지역이 먼저 상승을 견인하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으로 상승이 확산되죠.
그리고 나서 수도권의 주요 지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도권의 끝자락에 있는 평소에 안 오르는 지역들은 오를 듯 말 듯 하다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에는 또 줍줍이, 이 줍줍이가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또 줍줍이 하러 갑니다. 줍줍이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한다고 하겠죠. 지금 현재 금리 높고 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높고 하니까 월세로 지금 갈아타죠. 월세 가격 상승 중입니다. 월세 가격 상승하다가 너무 올랐다 싶을 때 다시 전세로 갈아타게 되죠. 금리가 안정되고 이 전세에 대한 대출금이 이자가 낮아지면 월세가 너무 높다라는 인식이 되면 전세로 갈아타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전세 가격 상승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전세 끼고 갭 투자해서 줄어들면 또 줍줍이 하러 갑니다. 줍줍이 하다가 입이 쭉 빠져가지고 삐져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줍줍이 조심하시고 웬만한 지역 줍줍이 할 바에는 차라리 서울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라든가 대체주택, 그러니까 너무 비싼 지역은 살긴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 덜게 벌어도 주거의 편안함과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찾게 되죠. 오피스텔 같은 거가 이제 또 가격이 상승되겠죠. 왜냐하면 공사비와 인건비가 높은 관계로 이제 오피스텔마저도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2024년 오피스텔 인허가 받은 게 서울시에도 한 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대체 주택 공급이라는 게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줍줍이 할 때 수도권 외곽 쪽으로 나가가지고 아파트 주소로 줍줍이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살기 편하고 가격 오르는 관계 없이 살다가 돈 벌어서 아파트 사러 갈 때 월세로도 받을 수 있는 놈으로 바꿔줄 거냐 했을 때가 오피스텔로 대체주택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방 2개 정도 이상의 거실도 있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주거가 편안함이 보장되는 그런 오피스텔 중심으로 또 관심을 가져가겠죠.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 인구가 강하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는 용산구, 강동구 저 고덕 일대에 지금 현재 인구가 올 9월부터도 엄청 늘어나죠. 뭐 19개 업체가 늘어나고 뭐 3만 명이 넘도록 상주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 그다음에 뭐 송파 아니면 뭐 공덕, 강남 이런 데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고 고가인 지역은 아파트 그런 지역을 살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포기를 하고 주거용으로 생활을 하겠죠.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걸로 보이고 오피스텔은 함부로 잘못 사면 P를 5번 보죠. 그래서 OP 그러니까 함부로 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환금성이 좋은 지역, 대체주택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지역 그리고 만약에 팔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세나 또는 월세로 해서 수익형으로 전환하고 평생 연금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선택하는 게 매우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쨌든 인건비 상승이 결국은 건축비 상승을 유발시켰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을 해야 하는데 딜레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딜레이돼서 분양가 상승 지역으로 갈아타는데 지금은 분양가 상승이 눈에 보듯 하는 시기다. 왜 그러냐면요. 높은 건축비로 인해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멈췄다. 어렵다. 완전 멈추지는 않았죠. 거기다 대고 건축비도 상승한 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초한 은호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기가 어렵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소비자들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개발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재개발조차 건축비가 높으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아파트,
기존 새 아파트와 기존에 좀 살만한 아파트, 위치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 인근의 주변으로 옮겨지고 결국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줍줍이로 가게 되면 결국은 너무 멀리 가면 어차피 가격 안 오르고 환금성이 어려우니까 서울 시내에 다시 살만한 대체 주택, 오피스텔 같은 것을 사게 될 거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의 생각들이 저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동조를 하셔서 같이 동행하셔서 좀 부자가 되시고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왜 아니다라는 논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가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일단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이 큰 그림 그려주셨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배경 지식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 분양가 상승이 꼭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윤원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좀 더 자세한 이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 중에 계신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 대표님, 이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8월 1일 휴가 전에 아마 마지막 장마였으면 좋겠는데 장마 기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 시기에 깝깝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부동산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다뤄줄 수 없는 디테일한 논리적인 부분들 다뤄줄 수가 없고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여러분들을 좀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어떤 지역에 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좀 더 유망하게 보일 건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어떤 지역을 투자해서 빌라를 사야 되는 건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는요. 많은 분 참석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꼭 박사가 여러분들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도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역시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그 성남시 중원구에 네, 금빛 그랑매종 21평을 투자용으로 보유 중입니다. 네, 네, 근데 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고요. 네, 만약에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 후 보유 자금이 5억 중반인데요. 네. 이거에 더해서 대출이나 갭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투자 유망 지역과 물건의 종류를 조언받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많이 고민을 해 오셨던 모양이에요. 자, 네, 일단 성남 중원구의 금빛 그랑 매종. 여기 혹시 몇 단지세요? 2단지요. 2단지요? 네, 네, 금빛 그랑매종 2단지 성남 중원구에 있습니다. 21평형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요거를 매도하고 좀 갈아타기까지 고민을 해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갈아타기 유망 지역은 어디가 있을지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차윤원 대표님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재개발 투자하셔가지고 은빛도 아니고 금빛으로 그것도 프랑스 말 매종으로 올렸습니다. 가격 상승했을 거고요. 지금 네. 상황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매도 시기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주셨는데 매도 시기 즉시라는 투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오를 지역으로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네, 거주 목적은 아니시지요? 네, 네. 여기 보면 금빛 그랑매종 중원구에 있는 성남이죠. 여기 네. 뒤에 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 보면은 지금 성남이라고 하는 데는요. 앞으로 한 4만 5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네. 현재 한 2만 5천 세대, 한 50% 지금 입주 시작했죠. 이제 입주 완료됐죠.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서서히 학군도 좋아지고 특히 중학교 학교 선호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랑매종의 위치가 선호도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선호도는 지금은 그동안 여기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리고 그랑매종 하늘채 지금 현재 또 푸르지오 이렇게 입주가 되고 앞으로 더 될 텐데요. 여기에서 항상 저는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의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강남은 어딘 것 같아요? 우리 천님 생각하시기에. 산자프요. 예? 어디요? 포레스티아요. 예, 현재 강남은 포레스티아 맞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산성역 바로 잠실과 가깝고 서울 접근성이 좋죠. 그런데 네. 이제 서서히 아파트들이 4만 5천 세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는 제가 보는 견해에 이 성남 구도시가 다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분당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 생길 걸로 보여요. 상승률이 높다 절대값은 더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돈을 많이 벌기에는 성남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에 있는 마레프라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시죠? 네, 걔가 초창기에는 아파트 여기 주변에 노후 주거 지역이 많을 때 먼저 입주를 했죠. 네. 그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안 올랐죠. 모르면 오른다고 하세요. 건너짓지 마시고 여기 미분양 났어요. 네,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런데 이제 프레스티 자이 그 다음에 뭐 크래시 하면서 동네가 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서울 여중 뭐 여고 이 학교의 선호도가 증가를 하고 학원가 생겼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급증한 거거든요. 성남이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런데 그랑매종이나 이렇게 먼저 입주한 곳들은 먼저 가격이 새 아파트로서의 가격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산성역 가격 오를 거고요. 단대 오거리는 이제 노후 아파트들이 많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이 산성역 포레스티아에서 수진 1동, 신흥 1동, 신흥 3동 그리고 하늘채 이러면서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로 옮겨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랑매종에서 수진 1구역 또는 신흥 1구역으로 갈아타시면 앞으로 한 2년 내에 또 다시 또 이주하고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네.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랑매종하고 수진역이나 신흥역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 가서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진 쪽. 당연하겠죠. 여기 수인 분당선도 있고 강남도 가고 압구정도 가고 성수동도 갑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 태평동 지금 재개발 안 하고 있죠? 네. 그 여기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겠죠. 그렇죠. 여기 마포에 있는 크래시 여기처럼 아현 2구역처럼 또 열받아.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노후 주거지 다 없어지죠. 그러면 네. 전체가 아파트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학원가 생길 거고요. 분당 아파트들 지금 선도 지역 된다고 해도 아파트 바로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어요. 15년? 뭐 15년 걸리겠죠. 많이 네. 빠른다 해도 10년이겠죠. 네. 거기다 대고 선도 지역이면 용적률 500% 준대요. 500%. 500%좀 살기 좋나요?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잖아요. 네. 선도 지역이 되면은요. 지금 갖고 있는 매도인,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좋은 거고 다음 매수자는 좀 빡빡한 거예요. 머리 잘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매종은 거주하기 지금 좋은 거고 투자성은 떨어집니다. 투자성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시기 바라고요. 여기 네. 단독주택들 지금 20평짜리를 한 6억 하나요 지금? 네. 6, 7억. 네. 조사해 보세요. 조사. 네. 여기 한 개 구역에 두 개 사는 건 두 개 사 하나는 현금 청산 되니까 네. 여기 하나, 신흥 하나. 네. 그렇죠. 돈이 부족하면 신흥 3동 사업이 늦게 가니까. 이렇게 하나 사는 것보다 두 개 사는 게 좋겠다. 네.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하나 끼고. 몇 네. 주택자세요, 시청자님은? 네? 지금 몇 주택자세요? 1주택이요. 1주택. 지금 네. 사는 데는 어디 사세요? 아,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 어디 지방이요? 충청도요. 충청도. 네. 아, 그래서 여기 서울에 뭐 아직 이유와 목적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자, 네. 한자. 돈만 법시다. 네. 예. 돈 벌기에는 여기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같이 상담 받으셔야 돼요. 네. 예, 매각하러 오실 때 매각하기 전에 막 무조건 팔지 말고 뭘 사야 될까 전략 다 짜놓고 이렇게 행동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 말 들으면 한 3년 후에 많이 웃습니다. 네. 행복의 웃음. 예, 한번 그렇게 한번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앞으로 가격 오릅니다. 어디? 신흥역 중심으로. 오케이? 네. 네. 네, 투자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웃음은 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셔서 옆에서 제가 웃으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성남 중망구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에서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갈아타기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즉시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답변 드렸고요. 갈아타기 유망 지역으로는 지금 성남 내에서는 수진 또 신흥 이쪽 추천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요, 네, 예, 자양 모아주택 단지가 있더라고요. 네, 자양 이동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유 자금으로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좀 할까 하는데 네. 자, 여유 자금은 그럼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 예. 네. 자, 지금 여유 자금으로 광진구 자양동, 그중에서도 자양 2동 쪽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이 여유 자금 투자에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새 정말 광진구 자양동도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미 예. 좀 이야기 많이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의 소중한 자금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광진구 자양동 모아주택 이쪽에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인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양동 저도 좋아합니다. 예. 하지만 투자할 지역이 있고 투자하지 않을 지역이 있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예, 예, 자양동, 자양 2동이 좀 넓습니다. 예, 예, 좀 넓고 자양 4동 쪽 많이 올랐죠. 예. 예, 자양 2동 쪽에 만약에 한다면 신자초등학교 있죠. 예. 그쪽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데가 A구역. A구역 그렇게 몰라요. 시청자님만 아시는 거고
제가 아직 천재가 아니어가지고 예. 이 될 지역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나누는 부분인데 예. 몇 번지 때예요? 그거 이동 뭐예요? 저 도서관 앞 동네던데요. 신자초등학교 가장 있어요, 도서관. 없어요? 옆에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있으면 여기가 A동인데 신자초등학교 요쪽 예. 뒤쪽으로 그리고 제일은행 사이에 한강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 모아타운 예. 설령 모아타운이 안 되더라도 투자하세요. 세월이 가면 예. 땅 위치가 좋으면 뭘 하지 않냐면 얘들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는 하지 마세요. 한강에 대한 특수에 하시고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이 구역 지정이 됐답니까? 동의서 받고 있답니까? 동의서 30% 받아서 구청 제출했고요. 또 추가로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동의서 이제 3% 받으셨네요. 예, 30%요. 우리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60? 예.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아니면 만으로 60이에요? 만 60대 됐어요. 만 60? 예. 예. 저보다 2년 형하시네요. 예.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요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가서 예. 그리고 투자만 해놓고 예. 그 감나무에 홍시 떨어지듯 가만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주말 중이라도 한번 가셔서 거기 추진위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준비위원회. 예. 준비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가서 수박이라도 하나 주거나 본인도 같이 자원봉사를 하셔가지고 예. 빨리 추진하기 바래요. 빨리. 왜 빨리냐? 지금 우리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지금 뭐 말도 건축비가 비싸서 뭐 한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지금 건축비가 내년 되면 더 싸져요? 안 비싸져요? 비싸지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내년에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5년 후에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지금이 건축비 인건비 가장 싸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건축비가 비싸니까 재개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정신세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지금 해서 빨리 공급을 하셔가지고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부응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이면은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난리 칠 때 먼저 공급을 해서 먼저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락론자나 이런 애들이 계속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벌고 다른 데가 더 버시기 바래요. 예, 저양 이동 투자 추천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진구 자양 이동 추천 지금 투자하기 아주 좋다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기는 부천 소사동 주공 1단지거든요. 1단지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고, 또 갈아타는 거는 언제쯤 갈아타는 게 나을까 싶어가지고요.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천 소사 주공 1단지 향후 전망이 네.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네. 갈아타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갈아타야 한다면 갈아탈 시점은 어떻게 잡을지 혹시 네. 지금 갈아탈 지역도 좀 마음에 좀 점 찍어 두신 곳 있으실까요? 네. 어디일까요? 운동에 이안 더 부천이라고 있거든요. 이안 더 부천이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 볼까 고민 중이신 거예요? 23평으로 한번 갈아타는데 돈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해서 그래도 여기 전망 일단은 지금 주공의 전망이 어떤지 네.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부천 소사주공 1단지 향후 전망 어떨지 갈아타기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맑아서 아. 좋아요.
오늘 날씨도 막 감사합니다. 햇빛도 쨍쨍한데 네. 목성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잘 될 목소리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 너무 잘못하셨어. 네. 예.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요. 네. 저 같은 스승을 잘 만나야 부자 돼요. 네. 제가 소사주공 1단지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지금. 아, 이름도 모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어머, 치과. 예, 겨우 지금 지도 겨우 찾았는데 네. 하나만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가 모르면 가격 안 올라요. 예, 여긴 별로 안 올라요. 안 올르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네, 네. 모르면 안 오르니까 네. 그 대응을 좀 검토하고 나서 네. 답변을 드려야 타당하나 네. 지금 모르는 걸 이 시간에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답변 드리는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다가 차 대표가 잘 모르면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로 네. 역 옆에 있네요. 네. 예, 여기 범박동 뭐 앞에 여기 소사역 주변 SK 지었는데 네. 새 아파트도 가격 상승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 매각하고 갈아타세요. 네.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아까 스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팔아서 원미동. 어디요? 원미동에 저 이안. 무슨 동? 네, 원미동에. 엄니동? 원미동. 아 원미동. 네. 가지 마세요. 그쪽 동네 아, 당분간. 이안도 안 좋고요. 예, 가지 마요. 여기 그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 들어온다 뭐 이런 좋은 호재는 있는데 네. 아직 멀었어요. 네. 먼저 다른 데서 벌고 가시기 바래요. 네.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이거 팔고 나면 한 4억 후반. 얼마요? 4억 후반. 4억 후반. 네. 그런 큰 돈 가지고 네. 일단 서울로 와봐요. 서울 무섭죠? 서울 오려면. 네. 서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서울 구로동에서 살긴 살았었어요. 아 구로동 앞으로 좋아져요. 앞으로 어. 구로동 좋아지는데 네, 선생님 그 말씀을 지난주 예, 월요일 근데 날 들어보니까 구로동 괜찮다고 구로동은 말씀하셨어요. 1억 정도 투자하는 데고 네. 4억이면은요. 네. 저라면 네. 우리 시청자님 엄청 싫어하는데 여기 네. 했으면 좋겠어. 분명히 여기 한번 서울에다가 네. 아파트 사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지금까지 안 오른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네. 안 오른 아파트가 왜 안 올랐냐면 작년에 재건축하려다가 안전지대 떨어져가지고 오르려다가 네. 이게 절벽 만난 데가 있거든요. 네. 예, 여기 관악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관악현대. 아, 간악고요. 예, 관악구. 네. 관악구도 반은 서울이에요. 반은 아직 서울 인식이 없지만 네. 4억 가지고 산다면 여기 아파트 하나 전세 끼고 사놓으세요. 아, 지금 전세 끼고요. 서울의 아파트 주요 지역 오르고 나면 이런 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오르거든요. 이유 네.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에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렇게 하면 서부선 여기 이쪽으로 와서 네. 여의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촌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412 구역, 413 구역, 그다음에 네. 봉천 모아타운, 봉천 14구역 다 개발되면 이 동네에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가 좋아져요. 한번 네. 중학교 들어오면 이사 안 나가죠. 네. 여기 애들이 여기다 키우면 밑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 공부밖에. 네. 여기가 상업지 같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키우거든요. 바로 관악현대가 여기 있는데 사당 롯데캐슬이 재개발했는데 가격 올랐어요.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관악현대 공부하고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공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부천 안에서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그 여유 자금이라면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세미나 진행되게 될 텐데요. 오늘 혹시 전화로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세미나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나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